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예고한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번 휴진은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병원 곳곳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요 병원들에서는 중증 응급 입원 환자를 제외하고 일반 외래 진료와 수술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 휴진을 결정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의과대학 소속 교수 5명은 휴진하는 대신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과 전공의의 안전한 귀환을 목표로 휴식을 취함과 동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휴진이 예고된 상태였고 진료 일정 변경을 통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 사이에서는 진료 연기와 취소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월 한국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8% 증가하여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총 562억 6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특히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액인 6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한 수치로 고가의 친환경차와 SUV의 수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4대 IT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모두 동반 증가하며 2개월 연속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수출은 각각 16.3%, 76.2% 증가하여 각각 9개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는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은 24.3% 증가한 114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대중 수출도 9.9% 증가한 10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물가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물가 안정을 통한 체감 경기 회복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 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 팀은 전국의 카르텔 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지방사무소에서 지정된 담당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담팀의 주된 업무는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에서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 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 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이 중점 감시 대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AI 붐과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매출 71조 9,156억 원, 영업이익 6조 6,06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8%, 영업이익은 무려 931.9%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번 영업이익은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수익보다도 많은 액수로 삼성전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이번 실적 상승의 주요 동력은 반도체 부문의 성과가 컸습니다. 반도체 DS 부문의 영업이익은 1조 9,100억 원으로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기대감과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이러한 성과를 견인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2분기에는 첨단 디램과 낸드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증가와 시스템 LSI에서의 스마트폰 판매 회복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주가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한때 15% 이상 급등하며 3년여 만에 최대 1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테슬라의 첨단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FSD 출시를 위한 주요 규제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튿날 테슬라 주가는 다시 5.5% 하락하며 전일의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의 최종 허가를 받기 어렵고 허가를 받는다 해도 그 판매 수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에버코어의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경쟁 업체들과 비교할 때 FSD 이용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의 고위 경영진을 포함한 수백 명의 직원을 추가로 해고하기로 했다고 정보통신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과 직원 수 감소를 통해 회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G7 국가들이 2035년부터 탄소 포집되지 않은 석탄 발전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결정은 글로벌 석탄 퇴출 움직임의 속도를 더할 전망입니다. G7 국가들은 최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의 에너지부 장관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는 2030년대 상반기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석탄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G7 정상회의에서 석탄 발전 중단 시점을 합의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과 같이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는 추가 조항이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결정에는 중국과 인도 같은 주요 석탄 소비국들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이들 국가가 선진국의 석탄 퇴출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융시장,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동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리스크 오프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후퇴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57,33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날 6만 달러 선이 흔들리며 지지선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낸 결과입니다. 연준의 행보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도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일 로다 캐피탈닷컴의 수석 전략가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거나 심지어 금리 인상 카드를 열어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흥미로운 뉴스는 인공지능 무기, 특히 자율적으로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소위 킬러 로봇의 출현이 임박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술의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자율무기 시스템 관련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온 군사 및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과 군사기술의 결합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스트리아 외교장관 알렉산더 샬렌베르크는 1945년 원자폭탄 개발 이후 핵무기 확산 통제를 주장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언급하며 현재의 상황을 우리 시대의 오펜하이머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딥마인드의 초기 투자자인 얀 탈리는 기업들이 AI 사업을 확장하면서 실리콘밸리의 인센티브가 인류 전체와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쟁의 확산 속에서 킬러 로봇을 통제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라벤더라는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살 대상을 찾아내는 등 AI의 전장 활용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생사를 결정하는 어떤 부분도 비정한 알고리즘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새로운 군사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도전과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세계 150여 개국이 유엔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을 자율살상 무기에 부과하는 것은 각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밖을 나올 때 조금 쌀쌀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옷 한 벌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는 다시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